1895년에는 참 많은 일이 조선에 일어났습니다.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등의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죠. 모두 일본과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날로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간섭과 감시를 피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1896년의 아관파천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부분은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연표를 보실게요. 1896년의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는 새로운 사회정치단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라는 단체예요. 이 독립협회에서 날로 심해져만 가는 국권에 대한 강탈을 보호하려는 민중들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번 3단원에서 새로 배워볼 거고요. 이 독립협회가 있는 시기를 한번 보실게요. 독립협회는 조선과 그리고 대한제국기 사이에 걸쳐져 있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약 1년 후에 다시 경운궁으로 환궁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고종이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주독립국임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897년부터 대한제국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이에요. 즉, 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황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에서 이끌었던 광무개혁이라는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3단원 대단원명에도 나와 있죠.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 학습 목표가 나타나 있죠. 독립협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의 수립의 의의를 말할 수 있다.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협회라는 정치단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에 조직이 되었고요. 98년 12월에 해산합니다. 약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활동했던 단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독립협회는 조선과 대한제국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존재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독립협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조직이 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졌던 단체인지를 살펴볼게요. 독립협회가 조직되던 무렵의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던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고요. 서구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계속해 나갑니다. 삼림이라든가 광산, 철도와 관련된 이권들을 계속 빼앗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조선이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귀국해서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재필 기억하시나요? 갑신정변의 주역 인사 중에 하나였죠. 김옥균, 박영효와 함께 갑신정변을 이끌었으나 이로 실패를 하게 되자 일본과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서재필은 돌아와서 다시 정치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의 핵심 인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갑신정변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이 한계를 이번에는 극복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급진계합파, 즉 지배층 청년들이었죠. 이 지배층만이 중심이 돼서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으면 그 이후의 개혁이 뭐든지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들의 오만이었던 거죠. 서재필은 이러한 갑신정변 시절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지배층이 중심이 되는 정치개혁이 아닌 민중과 함께하는 개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목소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이 독립협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민중들이 뭔가 아는 게 있어야 해요. 민중들이 지금 조선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고요. 조선이 자주독립국이어야만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들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주독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금 이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소통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자, 오른쪽에도 독립신문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죠. 자,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독립신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독립신문이 한글로 써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모두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민중들이 읽기 쉬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신문은 존재했으나 그 신문들이 대체로 한자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행을 함으로써 더 많은 민중들이 보기 쉽게끔 접근성을 높인 것이죠. 자, 독립신문을 창간해서 민중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자주독립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협회를 서재필이 조직합니다. 이제 독립협회를 통해서 조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조선을 개혁시키기 위한 사회정치 활동을 함께 하자는 거죠. 자, 이 독립협회의 특징은 회원 자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물론 갑오개혁 때 신분제는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차별적인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양반이든 백정이었든 상관없이 회원 자격을 모두에게 열어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독립협회의 회원들이 늘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조직된 독립협회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국민들에게 자주독립의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자, 일단 가시적으로 이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이라는 것을 건축합니다. 독립문과 독립관 이전에는 청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영은문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자주독립국이고 청나라를 사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두 건물 역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건물을 허물고 조선의 독립을 의미하는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민중들이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독립의 의지에 대해서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신문과 그리고 독립문, 독립관 등이 국민들의 자주독립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민중 계몽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자, 계몽은 뭐냐면요, 꿈몽 10개를 써서 민중을 꿈에서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민중을 꿈에서 깨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줄게요. 자, 아까 서재필이 민중과 함께 개혁하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이끌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민중들이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만약에 이 당시 민중이 여전히 정치는 높은 양반님네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민중들이 자신의 힘을 모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아니란 상태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꿈을 꾸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민중들을 깨우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중계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민중들을 깨우고자, 민중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이들에게 활동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민중들을 위한 토론회와 연설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민중들은 인권에 대한 생각, 정치에 대한 생각, 독립에 대한 생각 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초기 독립협회는 이런 민중들의 힘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워진 민중들이 이제 적극적인 정치적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협회의 핵심적인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정권운동을 이끌면서 민중들과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이제 단어로만 얘기해서는 이들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뜻을 좀 풀이해보자면 자주국권운동이 의미하는 것은 조선의 국권을 수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립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 있으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나타나고 여러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조선의 자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자주성을 드높이고 외국이 조선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선의 국권을 수호하는 것, 이게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것은 그동안 낡은 제도로 인해 억압되어 왔던 개인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국민참정권운동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민중을 정치에 참여시키라는 운동입니다.
자, 그동안 정치가 특정 지배층에게만 향유되어 왔다면 이제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고 직접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가라는 주장을 독립협회가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국민참정권운동이 독립협회 활동의 큰 세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각 어떤 세부 활동들을 하면서 이 운동들을 행해 나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주국권운동입니다. 조선의 떨어진 자주성을 회복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이 조선의 이권을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협회가 중심이 되어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냈던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데요. 독립협회는 처음으로 만민공동회라는 민중 집회를 열어서 이러한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집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나라의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강력한 연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제 연단 위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던 민중들이 있겠죠. 민중들이 그 연설자의 말에 호응하고 반복을 하면서 민중의 결집을 이 집회 장소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민중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파워를 정부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튼 이 시기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라는 거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어떤 주장과 목소리들이 오갔을까요? 자, 당시 민중들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하고 싶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자, 당시에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러시아의 계속되는 내정 간섭 그리고 열강들의 경제 침탈이 가장 불만이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 만민공동회에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 당시 내정 간섭을 가하고 있었던 러시아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민공동회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만민공동회의 자주국권운동 결과입니다. 자,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러시아는 부산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고종으로서는 이에 대해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을 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민공동회에서 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강력히 냈기 때문에 고종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생기게 됐고 결국에는 저령도 섬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사료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러시아가 저령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그만 땅이라도 타국인에게 주면 이는 황제폐하의 역신이며 역대 임금의 죄인이며 우리 대한 2천만 동포 형제의 원수입니다. 자, 러시아가 만약 우리 땅을 가져가면 이들은 우리의 원수라는 다소 강한 어조의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조선의 국권을 지키기 위한 독립협회의 목소리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러시아의 교관이나 그리고 재정 고문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역시 철수를 시키는데 독립협회가 이바지합니다. 고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조언해주는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선의 재정에 경제 문제에 러시아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철수시킴으로써 조선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독립협회 회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만민공동회의 주장이 이러한 직접적인 결과값으로 나타나니까 시민들은 점점 자신감이 붙었겠죠. 그래서 점점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공동회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만민공동회는 정부 관리들까지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를 관민공동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관은 관리할 때 관자고 민은 민중할 때 민자죠. 그래서 정부 관리와 일반 민중이 함께 참여한 집회를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들이 직접적으로 공동회에 참여를 해야 민중들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는 거죠. 이 관민공동회에서는요, 민중과 관리들이 합의를 해서 결정한 정부 개혁안인 헌의 6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왼쪽 헌의 6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을 체결할 때 각 부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해서 시행하라. 자, 외국과 이권을 체결할 때 쉽게 체결하지 말고 대신들이 신중하게 체결을 해서 국권을 잘 지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2조는 자주국권과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3조,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자, 재정의 일원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조,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즉 재판을 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인권 얘기 아까 잠깐 했었죠. 독립협회의 세 가지 중대한 방향 중에서 자유민권운동이 있었습니다. 자유 등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성격이 이 헌의 6조의 4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죄인이더라 하더라도 너무 가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4조는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조입니다. 책임관은 정부의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제 왕 마음대로 관리를 임명하지 말고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5조를 통해서 왕의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왕의 권한에 대한 제약은 5조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2조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외국과 이권에 대한 조약을 체결할 때 왕 혼자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각 대신들의 합의를 받아서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해라. 이제 왕과 특정 지배층을 중심으로만 정치와 경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보여주면서 공정하게 예산 처리를 하라는 것을 종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헌의 6조 곳곳에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의도를 가진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독립협회의 지향점은 입헌군주제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입헌군주제. 왕은 있지만 왕의 힘이 제약되는, 헌법에 의해 제약되는 체제가 바로 이 입헌군주제였습니다. 이 입헌군주제 실현을 위한 그 시작이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헌의 6조인 거죠. 독립협회는 헌의 6조를 고종에게 건의해 채택을 받고 근대적인 의회까지 설립을 추진합니다.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 같은 존재인 거죠. 이 기관이 있어야 국민의 대표가 뽑힐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 헌법이에요. 입헌군주제는 헌법에 의해서 왕의 힘이 제약되는 체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이 의회를 정말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는 기존에 있었던 기관인 중추원을 개편해서 의회의 역할을 하게 하자는 제안을 고종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중추원 관제가 반포가 돼요. 자, 여기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의회가 있으면 의원이 있겠죠. 지금의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의원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의원의 절반을 독립협회 회원이 선출하겠다는 내용이 이 중추원 관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만약 이게 반포가 됐고 실행까지 됐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도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추원 관제가 반포까지는 됐지만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 직전에 엎어지게 돼요. 마지막 문단은 독립협회의 해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의 6조를 채택하고 근대적인 의회 설립 직전까지 갔었던 고종이 마음을 확 바꿨던 것은 보수 세력의 모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보수 세력, 수구 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불러온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민중을 결집시키고 민중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독립협회의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모함을 하게 돼요. 자, 공화정은 군주가 없는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즉 공화정 체제 하에서는 왕이나 황제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표들은 있지만 대통령도 어디까지나 국민이 뽑은 대표잖아요. 왕이나 황제는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의회 설립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최종적으로는 공화정을 실시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야기하면서 고종 황제에게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것을 설득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고종도 이 설득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민중들이 독립협회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을 위해서는 구실이 필요해요. 그 구실을 위해서 동원된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입니다. 황국협회는 보부상이 조직한 단체고요. 보부상은 조선시대의 이동상인들을 의미해요. 보부상이 조직한 어용단체입니다. 어용단체라는 것은 뒤에서 정부와 몰래 손을 잡은 결탁한 단체라는 거예요. 즉 황국협회는 이미 뒤에서 조선 정부와 고종과 독립협회를 해산시킬 만한 갈등의 구실을 만들기로 뒤에서 약속을 한 단체입니다. 이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의 토론회를 회방하고 독립협회 회원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이 갈등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황국협회와 독립협회를 모두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을 끝으로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엄청난 반대들이 있었죠. 민중들이 계속 집회를 열고 독립협회의 회복을 주장을 했으나 이는 끝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독립협회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단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민주주의적인 요소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리 속에서 법과 체제가 다 구축이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면 그 부분을 더 주목하고 가치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독립협회가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깊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두고 있죠.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참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죠. 자,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근대적인 의회를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협회를 공부를 할 때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담긴 국민참정권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을 했고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주목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협회의 의미와 한계입니다. 독립협회는 아까도 국민참정권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듯이 민중을 바탕으로 근대화 운동을 꾀했다는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갑신정변과 가부개혁은 지배층, 위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운동이었다면 독립협회는 민중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민중의 정치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던 단체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는데요. 한계는 외세 배척의 대상이 딱 러시아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러시아의 영토 주권 침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해 결집을 했으나 일본이라든가 그 외 미국과 같은 열강의 침략에 있어서는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들에 대해 비판을 제대로 가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머지 열강의 침략 의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서재필이 미국에 오랫동안 망명에 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는 특히나 좀 더 유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독립협회의 한계로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선에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근대화 개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